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만화책 좀 그만 봐. 게임 좀 그만해. 핸드폰 좀 그만해. 아이를 위해 뭘 할까 고민하는 아빠 이야기 암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아인이랑 놀고 있다가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놀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아인이한테 같이 놀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인이가 싫대. 해보자. 싫어.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인이랑 저랑 같이 문화센터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미끄럼틀을 너무너무 재밌게 타는 거예요. 근데 아인이만 혼자 뒤에서 삐쭉 삐쭉 미끄럼틀을 못 타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쫄보. 다른 애들은 다 타는데 왜 너만 못 타? 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아이가 혹시 발달이 더디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가 너무 소심한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언가 자신 있게 도전을 못하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나? 이런 걱정들을 해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제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오른쪽 귀가 없었어요. 갓난아이가 오른쪽 귀가 있든 없든 뭐 부끄러울 게 있겠냐마는서도 우리 어머니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 하셨어요. 간호사? 할머니 간호사였어. 의료계 종사자셨고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었었더라면, 그때 내가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커피 한 잔을 안 마셨더라면, 그때 내가 어머니는 아들의 장애가 전부 본인 탓이라는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57년생이신데 그 시대에는 너무 어이없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도 어머니 탓, 여자 탓이라는 시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게 몸 관리 좀 잘 하지. 뭐 약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유, 태교를 어떻게 했으면. 어머니의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어머니는 저를 부여안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귀 없는 내 새끼, 그 누구보다 잘난 새끼 만들겠다고. 어때요? 멋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화책 대여점이 굉장히 성행했었는데요. 제 친구와 함께 만화책 대여점을 처음 가봤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한 권 빌리는데 한 3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던 만화책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만화책을 보신 어머니가 제 앞에서 만화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어요. 찢어하면 어떡해.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올바르고 공부 잘하는 내 아이는 만화책 같은 거는 보면 안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 길고 길었던 제 학교 생활 중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어요. 항상 1등이었고 어디 경시대회든 올림피아드든 이런 데 나가서 1등하고 교육청에 막 불려가고,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그리는 제 인생의 그림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디 외고를 가고 어느 대학 의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대학교 총장이 되는 거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공부도 너무 잘하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바이올린도 너무 잘 켜고 언제나 반장이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완벽했던 어린 시절의 저는 과연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제가 조금 더 커서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서서히 느끼기 시작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는 저의 이야기는 어른들에 의해서 사춘기 반항으로 치부가 되어버려요. 아니야. 너무 말을 잘 듣던 우리 아들, 공부를 너무 잘하던 우리 아들, 사춘기가 와서 반항하는 시기여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공부해라 연필을 내려놨어요. 그래도 공부를 해둔 게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시험을 보고 잘 들어갔는데 다시 연필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제게는 없었어요.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엄청 유명한 최태성 선생님이세요. 역사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20살 성인이 되어버린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뭐가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20살이 된 이제 다 큰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면서 원망을 토해냈어요. 그때 어머니랑 저랑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다그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심하게 감정적으로 다그치고, 아들의 문제를 그 아들보다도 더 전전긍긍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아들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던 그 어머니는 스스로 대학원에 들어가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극복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카리스마 있는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존감이 높아도 너무 높아. 만화책 하나에도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던 그 어머니가 숱한 사고와 탈선, 방황을 반복하던 그 아들을 묵묵하게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있는 그 위치까지 다시 내려오셔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든 낮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요. 세상의 어느 부모님이든 우리 아이가 저 하늘 높이 비상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래요. 자존감이 높은 부모님과 자존감이 낮은 부모님의 차이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에요. 차이는 딱 하나, 위치가 달라요. 자존감이 낮은 부모님은 자기 위치에서 저 옥상 꼭대기에서 아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어올려요. 너 일로 와야지. 여기가 네 자리잖아.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만화책 좀 그만 봐. 게임 좀 그만해. 핸드폰 좀 그만해. 엄마가 널 위해 하는 잔소리잖아. 자존감이 높은 부모님은 자기의 위치로 아이를 끌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가 있는 그곳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한층 밑으로 내려가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그랬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아이 위치에 내려가서 공감을 해보면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사고든 어떠한 탈선과 방황이든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제가 귀가 없어서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손, 발이 없어도, 팔, 다리가 없어도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제가 귀때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모님이신가요? 이렇게 자존감 바닥으로 내려놓고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끝낼 수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